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드디어 종합주가 지수 4,000포인트를 살짝 깨서 마감했는데 해외 시장은 의외로 아시아 세션에서의 눌림을 상당량 만회하면서 하루 종일 박스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무려 2.6% 하락하면서 연중 신저가를 갱신해버렸는데요. 고용지표 또한 시장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진 못했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하락분을 얼마 반영하지 않은 채 시가는 나름 강하게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현물 시장 개장할 때는 575.85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월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로 눌러놓은 것을 회복하기까지 해서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또 외국인 현물 매도가 장 초반 5분 동안 고작 150억밖에 나오지 않는 등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안 하나 싶었을 텐데요. 선물 시장 또한 마찬가지였죠.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조금 태핑하다가 오히려 순매수로 돌리기도 했어요. 이때 투자자들이 많이 속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니케이 선물이 5만 포인트 부근에서 출발한 뒤 바로 매도가 강하게 나온 등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보합 출발이 기회를 매도를 쌓는 찬스로 생각하려 했던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또한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살살 밀리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30분에는 강한 매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대만 증시가 갭다운 출발하고도 오전장 내내 밀려서 21선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있었죠. 이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오전장 내내 현물도 선물도 꾸준한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특히 10시 30분 이후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매도가 쌓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재미있는 시장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10시 30분 이후에 선물 매도가 강하게 쌓이긴 했지만 이 자리는 21선이 위치한 구간으로서 변동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신규 매도보다는 기술적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선형적으로 1조 넘게 매도했는데 의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800억과 3,800억만 매도하면서 해외 시장이 반도체 주식 하락에 비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관련 주식을 얼마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이 에이직 테마가 눌린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TSMC지 지금의 삼성전자 흐름은 단지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D램도 지금 쇼티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혹여 AI 내러티브가 역사적 고점 친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반도체 주가는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외국계 IB들도 지금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드디어 5천 계약을 증가해서 20만 계약 회복했어요. 근데 여전히 텅텅 빈 수치입니다만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선물 베이시스는 나름 균형을 잘 이루면서 매도 차익 거래가 제한적으로만 나왔죠. 이러한 거래의 상대방은 인덱스 ETF에 대한 해지 수요로 들어온 기관이 선물 매수로 보고 있어요. 즉 리테일들이 현물 시장에서 1조 2천억을 매수한 것도 그렇지만 인덱스 ETF도 만만치 않게 21선에서 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코덱스 200을 21선 왔다고 해서 매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변동성 상승이 좀 과했다 싶어요. 옵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지수가 레벨 다운을 하자 상단 배리어를 또 10포인트 끌어내려서 600포인트를 맞췄고 하단 배리어는 540포인트를 맞췄어요. 아무래도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21선을 종가상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2026년 1월물 거래가 진행된 동안 최악의 경우에는 61선도 구경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아요. 브이코스피 지수 또한 28포인트 중반까지 꾸준히 상승하면서 리스크 해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클래스별 미결제 약정 또한 콜 클래스 위주로만 강하게 눌렸고 그에 비해서 풋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미결제 약정을 덜 늘렸는데 화요일이 시가 출발이 약보합선에서 이루어지면서 콜 미결제 약정을 나름 비싼 가격에서 잘 늘렸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내일 오른다 하더라도 굳이 포지션을 다시 풀 그런 동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와? 그래 더 때려줄게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 1시간 동안은 갭 다운 출발한 것을 모두 메우는 그런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미국 논팜 발표를 보고 가자 이런 흐름으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논팜 발표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얼마 빠지지 않는데도 유럽 증시는 나름 강하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이어서 방산 주식이 조금 더 밀린 등 전체 흐름은 차익 실현이지 신규 매도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장 마감 이후 미국 증시가 이 등락은 거듭할 망정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내일 만기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변동성 선물은 14.5포인트로 연중 신저가 갱신을 해버렸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물이 반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단기 채권은 유럽 세션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논팜 발표 이후 단기 채권이 일시적으로 튀었지만 미국 본장 개장할 때는 채권 시장에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기도 했죠. 또 20일을 앞둔지라 유로존 채권은 논팜 발표 이후 오히려 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 이후에는 더 이상 채권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고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더 눌렸던 장기 채권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하루 만에 8.41% 하락한 67.14포인트로 내려왔는데요. 논팜 이벤트가 사실상 논 이벤트로 마감했죠. 그래서 연중 신저가는 아니지만 채권 변동성은 나름 신저가나 다름없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이 22와 BOJ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아요. 통화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논팜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로 채권 가격이 튈 때 비달러 바스켓도 일시적으로는 튀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돌려주었고요. 특히 오지달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발표되었던 중국이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생산 지표 이게 약세를 보여준 것을 계속 반영하면서 다른 DM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ECB와 BOJ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한 것이지 아직은 방향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이 논팜에 대해 반응을 한 걸 보면 그냥 올해는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시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굳이 연말인데 무리해서 방향성 안 지르겠다는 것이죠. 상품 시장에서는 다른 거 다 까놓고 이 기름에 언더슈팅이 나왔다는 거 얘기할게요. 드디어 브렌트 기름이 58.84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철옹성 같던 60달러를 깨버렸어요. 이 60달러의 엄청난 그 옵션 그 매도 장벽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면서 종가상으로는 연중 신저가 갱신한 거죠. 뉴스플로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행되면서 유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제도 있었던 얘기고 그저께도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얘기 없었는데 그냥 올해의 포지션들이 계속 청산되면서 시장이 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일 원유 재고 발표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 전에 포지션을 계속 줄이려 하는 것 같아요. 하락에 살짝 가속도가 붙으면서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10% 급등해서 36.23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이 자리가 지난 12월이 변동성 출발지와 동일해요. 12월 초에는 그래도 기름이 상승을 바라본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제는 하방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언더슈팅 영역으로 보지만 그래도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신규 롱 포지션 잡으려는 투자자들은 찾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큰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한국 시간 10시 30분에는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죠. 특히 이 자리가 12월물 나스닥 선물 기준 25,000포인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피겨였죠. 다만 이러한 언더슈팅이 나온 뒤 이후 의미 있는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고 유럽 세션 시작할 때까지 아주 지루한 하방 박스를 그리게 됐습니다. 시장이 진짜 하락하는 구간이라면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추가로 언더슈팅이 나왔어야 되는데 변동성을 고려하면 아시아 세션 오전이 하락은 과도한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럽 증시가 처음 1시간 동안만 반등했을 뿐 이후 다시 상승분 반납하고 박스로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꾸준히 반등해서 25,0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됩니다. 본장 개장 후에도 나스닥 선물은 25,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거친 등락을 하루 종일 보였지만 테슬라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틀어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 다우지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힘이 빠지면서 줄줄 하락을 했어요. 기름이 연중 신저가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기름 주식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JP모건, GS 같은 골드만삭스 같은 지난주 신고가 마감을 했던 주식들에서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오전장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면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나스닥이 하락을 다우가 방어했다면 오늘은 나스닥이 시장을 방어하면서 다우가 밀린 면이 있죠. 즉 조심스럽게 차익 실현성 매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격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철저한 비추세 장세였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전장은 다우가 약세를 그리고 나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방어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테슬라가 신고가 갱신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려서 마감하게 됩니다. 만기가 하루 남은 12월물 변동성 선물은 16포인트 중반에서 지금 5거래일째 머물고 있는데
수요일은 미국 증시에 별다른 경제 지표도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끝까지 눌려서 마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이 테슬라가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완전 무인화된 로보택시 가동한다라는 이슈로 어제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쏠리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다는 것이 트레이더들에게 더 설득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 하락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크게 번 투자자들은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어떻게라도 작은 모멘텀이라도 찾아서 질러보려 하는데 이게 시세가 연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즉 오늘 테슬라가 신고가 갱신을 했다 하더라도 옵션 매수세가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바로 녹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MSTR이나 오라클 같은 것도 반등하면서 주봉 아래꼬리 만들고 마감했는데 이것도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쉬어가는 중면에서 속도 조절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상승 마감했지만 미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한참 흔들기를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한 것이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갭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성 매도를 맞을 것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제 변동성 매도가 장중에 하락폭을 좀 제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왔을 때나 매도해야지 또 단기적으로 매도를 쌓았다가 풀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매도를 쌓아서 쭉 종가 저가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만 증시가 오전장에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제 대만만이 아니라 홍콩 증시도 밀리는 등 연말이 다가올수록 롱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그런 흐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오전장의 반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매도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기에 오전에는 매도를, 오후에는 매도를 청산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 하나 볼 것은 외국인들이 반도체 외의 종목들에도 매도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인데 어제 나스닥은 긴 아래꼬리를 달았지만 다우나 S&P는 변동성 움직임 대비 많이 눌렸죠. 즉 포지션으로 매도를 꾹 끌고 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주겠지만 롱을 잡고 뭉개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로 올 것 같아요. 하락을 본다 하더라도 풋옵션 매수로 돈을 주는 장이 아니라 엄청 흔들면서 조금씩 레벨 다운을 하는 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증시에서 삼전이나 SK하이닉스가 반등한데도 전체 지수의 반등이 시원찮다. 그러면 매도세가 조금씩 확산된다고 보고 소극적인 매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연말장은 새로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돈 많이 번 쪽에서는 차익 실현한 장이고 돈을 못 번 쪽에서는 어떻게든 엣지를 내보겠다라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그런 쫓기는 매매를 해서는 오히려 수수료만 오지게 내고 스트레스 받는 것 대비 돈은 얼마 못 벌죠. 그러니까 비추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 하락과 함께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주봉을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해서 연말 랠리할 수 있는 가능성 아직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미리 롱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주에 많이 올라오면 그냥 연말은 재미없을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런 장이지 쉬지 않고 쇼커버가 나오는 그런 스퀴즈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번 옵션 만기에 지수가 내리막을 탔는데도 변동성 지금 전혀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만기일 당일까지도 비추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이렇게 낮은 변동성 하에서도 옵션을 팔아도 된다고 좀 자신 있어 하는 것일 수 있죠. 따라서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올라오면 매도를, 내려가면 포지션 청산하는 그런 기계적인 대응을 하되 좀 물렸다라도 하더라도 숏 방향으로 물리는 것이 좋겠고 또 수량이 과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린다 하더라도 굳이 적극적으로 손절하기보다는 넉넉하게 손절 포인트 잡고 타임프레임도 길게 해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짧게 청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온 글로벌 검색하셔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이든 네이버로든 시황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